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농업에서도 여성 농민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정부가 올해 여성 농민에 대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성 농민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또한 확대하는 동시에 육아 부담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을 만들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야심차게 밝힌 여성농민 육성계획의 지향점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에 1,7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분야 39개 과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동경영주 제도 홍보를 강화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가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것처럼 공동경영주 제도란 남편이나 자녀만 농가 경영주로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여성 농민 본인을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 농민은 3만 1,374명입니다. 2018년에 비해 31% 늘어난 수치이긴 하지만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분류되는 여성 농민이 100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가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 권장해 농업정책에 여성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성농민의 직업 역량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입니다. 여성농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여성 후계농의 영농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 경영자금 지원 조건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합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 사업도 개선됩니다. 여성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전동가위나 작업용 의자 등 20만 원 미만의 장비는 최장 1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어 여성 농민들의 농작업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지역에서 여성 농민의 역할도 확대합니다.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교육 대상인 사무장, 신규지구 추진위원 등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을 30%로 늘릴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지역 여성 성공 사례를 선정하고 자료집을 만들어 여성 농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여성 농민의 육아 부담은 확 낮추도록 지원합니다. 육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농사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 농번기 아이 돌봄방 등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을 지난해 57곳에서 올해 74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아이 돌봄센터는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넓힙니다. 농번기 아이 돌봄방의 운영기간 또한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농어촌의 보육 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여성 농민이 문화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의 체크카드를 지원하는 행복 바우처 취급 기관에 지역 농축협을 포함하는 등 여성 농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결혼 이민 여성을 영농 후계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기초 농업교육은 물론 수준별 1:1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한국 문화의 이해와 소통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런 시행계획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지자체도 전담 조직이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지자체에도 이런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중간에 점검도 하고 또 정례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좀 잘하고 있는 사례들은 공유도 하고 정책 자료집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행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동안 남편이나 자녀를 앞에 내세우고 통계 뒤에 가려져 묵묵히 일만 해오던 여성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정부 정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제히 시작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농민들이 대거 몰려 전국 농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장목별로 선진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농가들의 교육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하루를 마무리할 밤 시간이지만 피곤을 무릅쓰고 새 기술을 습득하려는 농민들의 열기가 어둠 밤을 밝힙니다. 병아리 청년농들은 교육 내용을 한자라도 놓칠세라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날 이곳에선 202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열렸습니다. 1월 6일부터 2월까지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에서 30만 농민이 참여하는 2020 새해 영농 실용교육엔 올해 개발된 신기술과 스마트팜, 농산물 가공 판매 전략과 지역 특화 작목 재배 기술, PLS, 과수 화상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직불제 개편 등에 관한 교육이 중점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여성 농민 증가 추세에 맞춰 농기계 교육, 소규모 농가 농산물 가공 창업 기술 등 여성 농민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진행됩니다. 특히 농촌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떠오른 귀농 귀촌인과 청년 창업농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작목 재배 기술과 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 기술도 집중 교육합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영농기술, 농촌자원, 농업경영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품목별 핵심 농업기술과 농업경영, 마케팅 등을 바탕으로 한 이론과 현장 실습, 토론과 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그래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꾸준히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교육받은 농민 2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영농 설계에 도움이 된다가 92%,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가 84%로 나오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그 교육받은 내용을 그 농장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사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점차 농장의 그 사양 관리나 그 소득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해 영농 실용교육에 참여를 원할 경우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시군별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과정별 세부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대표적인 참외 주산지인 경북 성주군에서 올해 첫 참외 수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외는 여름철 대표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한겨울에도 맛볼 수 있는 과일로 자리 잡은 건데요. 수확이 한창인 참외 농가를 강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참외 재배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참외 주산지 경북 성주군. 성주군과 성주 참외 원예농협은 최근 김현호 씨의 올해 첫 참외 수확을 시작으로 성주 참외의 본격적인 출하를 알렸습니다. 참외는 흔히 여름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시설하우스와 재배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겨울철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과일이 됐습니다. 겨울철 차가워진 바깥 공기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내부는 30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노랗게 익은 참외가 덩굴 사이로 탐스럽게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모종을 아주 심게 한 후 시설하우스 13동에서 올해 처음으로 참외 10kg들이 30상자를 수확해 상자당 평균 13만 원에 출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쁘고 맛 좋은 참외를 선보이고 싶어 일찍 재배했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 농민 입장에서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작황이 좋아가지고 왜든지 간에 참외 가격을 잘 받아가지고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수확된 참외들은 모두 성주 참외원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참외들은 세척 작업을 거친 뒤 선별돼 전국의 공판장으로 출하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작황이 현재까지 날씨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작황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성주의 조합원들이 농업 기술이 50년간 축적되기 때문에 고품질이 생산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 고품질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면은 아마 농가 소득도 예년 못지않게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참외는 지난해 처음 생산액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홍수 속에서도 꿋꿋이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며 2019년 기준 조수입 5,050억 원을 기록한 겁니다. 한편 성주 참외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도 16에서 17 브릭스의 소형과 참외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성주군은 최근 성주 참외원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올해 첫 참외 수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성주 참외원협은 0.5톤의 참외를 싱가포르로 보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로 47톤을 수출한 데 이어 올해는 75톤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싱가포르를 비롯해 홍콩과 대만 등 해외 시장에 성주 참외 1000여 톤을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달고 맛있는 데다 샛노란색을 띠어 보기에도 좋은 성주 참외. 이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각광받는 인기 과일이 됐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식품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집약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나라 식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기업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올해 식품기업 110곳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입주기업에겐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5년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입주기업은 2019년 말 기준 90곳, 연구소는 3곳으로 입주기업 가운데 33곳은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1개 기업은 건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중소식품기업과 식품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임대형 식품벤처센터엔 37개사가 입주해 식품제조 생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입주기업에 인턴으로 지원한 130명 중 12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식품 분야 최초로 국제안전수송협회 인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올해 식품기업 110개사를 유치하고 간편식, 건강기능식 등 미래형 유망식품 선도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공사도 추진됩니다. 농식품 원료중개 공급센터,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의 건축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청년식품 창업센터와 가정편의식 지원센터를 확대 구축키로 했습니다. 또 국내외 산학 전문가와 협업해 현장 애로 기술과 장비 지원을 전국 식품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식품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식품 클러스터 단지 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개정한 이유가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3년간 100% 이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개정을 했고요. 100% 이제 감면받은 이후에 2년간 더 50%씩 더 감면받을 수 있게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저소득 가구와 농어촌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와 농어촌 장애인 등록 가구, 65세 이상 노인 가구입니다. 주거 유형은 자가주택이나 임차주택 구분은 없으나 임차주택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개보수 비용으로 가구당 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도는 지난해 21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우수성이 검증된 국내 육성 품종인 오리엔탈 백합 그린아이즈와 나팔 백합 루시퍼 등 백합 종고 14만 개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 농기원은 수출용 절화로 농가 선호도가 높은 그린아이즈 품종의 종구 4만 개를 생산해 내년까지 농가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산 시베리아 품종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루시퍼 품종의 종구도 10만 개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30만 개의 종구를 농가에 보급해 기존 조지아 품종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신품종에 대한 우량 종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배 기술을 확립해
제주 백합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도청 회의실에서 2020년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LP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교육에는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성과 보고와 올해 사업 추진 계획 보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습니다. 도는 올해 국비 사업 2개, 지자체 사업 30개 등 총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2020년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도는 해당 사업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최대 4곳을 선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응모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도내 민간 도시농업 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입니다. 단 도시농업 분야에 대한 이론 실습 교육과 우수한 강사진 확보가 가능해야 합니다. 공모 내용은 도청 또는 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는 사업을 통해 도시농업 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여가 증대와 치유 가치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요즘 채소들을 보면 재배 기술이 발달해서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딱 요맘때만 먹을 수 있는 채소도 있습니다. 바로 노지 시금치입니다. 네, 겨울 노지 시금치는 얼어붙은 땅에서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기 때문에 일반 시금치보다도 향이 짙고 단맛이 강합니다. 맛 좋고 영양 많은 겨울 노지 시금치를 현장에서 강창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노지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섬초는 잎이 일반 시금치보다 짧고 뿌리가 붉은 게 특징인데요. 당도가 높고 영양 성분이 풍부해 겨울철 채소 중 으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이맘때 단맛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은 섬초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 시금치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에서 4월까지 약 5에서 6개월간 출하합니다. 대표적인 산지는 경북 포항과 전남 신안, 경남 남해 등지로 모두 노지에서 재배됩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바닷바람과 눈서리를 견디느라 땅바닥에 붙어 자라며 일반 시금치와는 달리 옆으로 퍼진 형태가 특징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갯벌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당도가 높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 B, C 등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채소이고요. 비타민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A인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다른 채소류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베타카로틴은 암세포가 생성되거나 또 번식하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서 암 발병 억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일반 시금치에 비해서 섬초와 같이 노지 시금치의 경우에는요, 이런 무기질 함량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A가 채소 중 가장 많고 비타민 C, 칼슘, 철분은 물론 조혈작용을 하는 망간과 엽산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시금치. 특히 겨울 노지 시금치는 일반 시금치보다 영양 성분이 월등히 높은데요. 신안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섬초의 경우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일반 시금치의 2배, 그 외 마그네슘과 칼륨, 칼슘 등 미네랄 성분도 7배에서 많게는 8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초를 비롯해 포항초와 남해초가 대표적인 노지 시금치로 1980년대 포항의 포항초가 단맛이 좋아 유명해지면서 1990년대 신안의 섬초, 남해의 남해초가 해안지대의 지역명을 따서 브랜드화됐습니다. 음식에 활용할 땐 잎이 넓고 줄기가 긴 시금치의 경우 국거리로 사용하면 좋고 나물용으로는 단맛과 풍미가 좀 더 좋은 노지 시금치가 좋습니다. 보통 시금치보다요 더 단맛이 있고 국 끓이거나 나물하거나 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섬초 나올 때 좀 많이 샀다가 냉동시켜가지고 국 끓일 때도 쓰고 주로 섬초를 이용해요. 일반 시금치보다. 몸에 좋은 시금치,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시금치는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 먹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열을 가해 조직이 부드러워지면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 성분이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섬초,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시금치는 흐르는 물에 씻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다듬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뺍니다. 된장 2큰술과 다진 마늘, 다진 파를 각각 2분의 1큰술 넣어 된장 양념을 만듭니다. 만들어둔 된장 양념을 시금치에 넣고 조물조물 무친 다음 참기름과 참깨를 넣어주면 맛있는 참깨 시금치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시금치엔 옥살산 성분이 있어 과도하게 섭취 시 체내 결석 생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참깨와 함께 먹으면 참깨가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을 무력화한다고 하니 시금치 요리할 때 참깨 꼭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